자, 여러분이 경매로 건물을 하나 낙찰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세상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떡하니 살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럴 때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골치 아픈 법적 장애물이 사실은 여러분의 승리를 위한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기막힌 역설, 유치권의 역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경매의 불청객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보고 초보 투자자들이 여기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 짚어볼게요. 그리고 나선 진짜 전문가들은 어떻게 반격하는지 그 핵심 전략과 실전 적용법까지 쭉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최종 승리 공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드디어 정말 공들여서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어요. 기분 최고죠? 그런데 문을 딱 열었더니 웬걸? 어떤 사람이 거기서 살림을 차려놓고 있거나 아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공사대금 못 받았어 하고 버티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경매의 불청객, 점유하는 유치권자입니다. 여기서 유치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다 받을 때까지는 이 건물 못 비워줘 하고 버틸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 하나 때문에 사람 내보내는 거, 즉 명도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정말 큰 실수를 하세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건물에 사는 건데 이거 완전 불법 점유 아니야? 그럼 유치권도 당연히 무효지.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 같죠? 과연 법원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법원의 판단은 우리 생각과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치권자가 거기 사는 걸 불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건물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보존행위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유치권, 그거 유효하다 이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논리예요. 유치권자가 그 건물을 집으로 쓰든 사무실로 쓰든 어쨌든 사람이 사용을 해야 건물이 망가지지 않고 잘 유지된다는 거죠. 그냥 텅 비워두면 오히려 막 훼손되고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 자체가 보존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참 재밌는 관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초보자분들 절대 유치권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당신 유치권은 무효야 라고 섣불리 덤비면 안 됩니다. 왜냐? 법원에서 안 통하니까요. 이건 그냥 지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불리한 판을 단숨에 뒤집어버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등장하거든요. 그 이름은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부당이득,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남의 걸로 이득 봤으면 그거 토해내라 이겁니다. 유치권자가 우리 건물에 살면서 공짜로 주거 이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당이득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우리의 기가 막힌 무기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아까 그 대법원 판결이 사실은 기가 막힌 원투펀치였어요. 첫 번째 펀치, 쿵 하고 날아왔죠. 점유는 유효해. 이건 우리한테 한 대 맞은 거예요. 아프죠? 하지만 진짜는 바로 다음에 날아오는 두 번째 펀치, 카운터 펀치입니다. 그래, 점유는 인정해줄게. 대신 남의 건물 공짜로 썼으니 그 사용료, 즉 월세는 건물주인한테 갚아. 바로 이게 결정타입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핵심 전략 실전편으로 들어갑니다. 방법은 바로 유치권자가 우리한테 갚아야 할 돈과 우리가 유치권자한테 받을 돈을 서로 퉁치는 거, 법률 용어로는 상계라고 하죠.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치권자가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총 5천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이건 일단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한테도 채권, 즉 받을 돈이 생깁니다. 유치권자가 우리 건물을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요. 주변 시세를 보니까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우리는 매달 100만 원씩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전략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10개월만 지나도 우리가 받을 월세가 1,000만 원이 쌓이죠. 그럼 5천만 원 빚이 4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25개월이 지나면 빚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2,500만 원만 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50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영원이 됩니다. 유치권이 그냥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시간은 완벽하게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볼까요? 이건 약간 심화 과정인데요. 진짜 고수들은요, 오늘 우리가 배운 유치권에서의 보존 행위랑 예를 들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에서 한 명이 하는 보존 행위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까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의 차이가 바로 전문가와 초보를 가르는 지점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내용을 싹 정리해서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최종 승리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보자라면 기억하세요. 유치권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일단 유효성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 전문가라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월세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채권을 강력한 협상카드로 써서 유치권 금액을 깎아내리고 결국엔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에는 시간은 내 편이고 버틸수록 상대방의 빚은 늘어난다는 어마어마한 협상 카드가 쥐어졌습니다. 이 절대적인 지렛대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협상 전략을 짜시겠습니까? 단순히 상대를 내보내는 수준을 넘어서 이 게임의 판을 완전히 여러분의 조건대로 끝낼 방법은 무엇일까요?